네,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자, 이제 오늘의 3경기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앞서 경기들 굉장히 오늘 장기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이번 경기도 하나생명 e스포츠인데 네. 조금 장기전 좋아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오늘 하나생명이 게임을 짧게 끝낼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생명이 장기전 좋아한다. 전 하나생명 출신으로서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어제 활용했던 챔피언이 미드탑이 코르키 피오라였거든요. 네. 둘 다 장기전을 위한 챔피언이라서 그렇죠. 네, 오늘도 그런 부분도 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준비를 해 왔을지 두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순위 6승 8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DRX입니다. 네, DRX입니다. DRX 같은 경우에는 어제 T1을 만나서 조금 완패를 당하면서 DRX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초반에 망하면은 그게 끝까지 가는 그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멘탈적인 부분이 조금 잡혀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만 잘 고치면은 DRX 여기서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T1을 상대로도 태윤 선수가 진짜 막 어떻게든 뭐든 해보려고 막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작이 그 미드 쪽에서 칼날브리 쪽에서 일어났던 그 싸움에서 4킬이 만들어졌고 네. 거기서 또 급속도로 이제 무너지면서 게임이 좀 무너졌었는데 그 중심에 저는 좀 아인 선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인 선수가 잘해줄 때 진짜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한번 말리면 좀 멘탈 수습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 그 초반부터 좀 잘 풀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당신만을 생각하는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네, 하나생명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진짜 프레디 프리온 상대로 말 그대로 체급차로 이겼다? 약간 이런 느낌을 느낄 정도의 엄청 파괴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 중심에선 역시 리스 선수의 이 피오라와 마스크 선수의 코르키가 진짜 눈에 굉장히 빛이 났었고, 그렇죠. 네, 캐드 선수가 최근에 좀 희생적인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경기에서만큼은 본인 성장을 중심으로 한 플레이 그리고 천이와 바우트의 이런 백업 플레이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졌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캐드는 이제 신짜오의 후유증을 완벽히 딛고 일어난 느낌이었고 마스크는 다양한 챔프를 소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장기전 많이 한다 말씀하셨지만 생명보험이라는 게 만기까지 가야죠. 그렇죠. 확실히 게임을 그렇게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잘한다는 말이고 네. 또 신짜오를 버리니까 캐드 선수가 날아다니잖아요. 좋은 챔피언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좋은 챔피언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연 그 좋은 챔피언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두 팀의 데이터 비교입니다. 1라운드 때 만났었던 전적인데요. 이때는 사실 호각지세였고 역전승을 했어요. 킬을 뒤지고 있었는데 골드도 밀리고 있다가 갑자기 한방 역전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피오라로 초반에 또 유리했던 그림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끌고 가다가 또 같이 말씀하신 대로 역전 반대로 돼가지고 DRX가 주도했다가 다시 결국엔 피오라 엔딩이 나오는 그렇죠. 약간 이런 특이한 게임이었는데 역시 마스크 선수가 그때 약간 하나생명의 기둥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게임을 보여줬었죠. DRX가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 그러나 하나생명 e스포츠는 리스의 피오라라는 어떤 또 인상적인 깜짝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리스 선수는 피오라가 버프되기 전부터도 피오라를 고집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패치로 인해서 뭔가 날개를 달았죠. 초반 대참사를 안 만드는 것, 이것이 DRX의 과제겠고 하나생명은 후반까지 쭉 끌고 가는 플레이를 또 한번 보여줄 것 같습니다. 두 팀의 팬픽 만나보죠. 확실히 새로운 도전을 좀 많이 하는 하나생명이라서 오늘도 색다른 카드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오우, 피오라 벤. 와, 이런 걸 리스가 보여줬기 때문에 리스가 상대의 벤 카드 한 장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진짜 리스펙한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인데 클리어 선수가 또 나르를 좋아해서 상황에 따라 나르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자, 리스 피오라 벤은 이제 필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자, 우디르 벤. 혹시 헤카림? 오, 헤카림. 역시 진짜. 정글 0티어 헤카림 인정입니까? 인정입니다. 예. 렉사이는 안 인정입니다. 이거 다시 등장하나요? 어허. 캐드? 그러니까 이게 렉사이를 만약에 고른다고 가정하면 헤카림이 성장하기 전에 갱킹으로 최대한 많은 걸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윷놀이 장인 캐드? 도안이면 뭐? 이게 사실 저희가 렉사이가 안 좋다 하는데 막상 하나생명은 렉사이가 2승 0패예요. 그렇죠. 캐드는 지금 2승 무패예요. 그렇죠. 물론 그 경기 내에서 렉사이가 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2승 0패입니다. 실제로
캐드의 렉사이는 뭔가 본인이 캐리하는 느낌보다는 라이너를 키워서 라이너가 이기는 그런 그림을 좋아하는 선수니까요. 오늘은 또 그런 부분을 보여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케인과도 같은 챌린저스 리그의 케인과도 같은 존재가 렉사이였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렐로 이어지는 하나생명 e스포츠의 픽. 저와 다르게 2승 0패입니다. DRX 입장에선 렉사이 나왔으니까 라인전에서 최대한 잘 살아갈 수 있는 챔피언들 위주로 중후반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레 상대로도 괜찮고 또 탑으로 또 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라가스를 클리어 선수가 사용한 적은 없고요. 준 선수가 한번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준 선수가 그라가스 진짜 좋아하죠. 준 선수가 4번이나 사용했네요. 3승 1패. 맞습니다. 6승 중에 3승을 챙겨간 거면은 네. 거의 잡으면 반은 이겼다 그렇죠. 라는 픽인 것 같습니다. 와, 징크스 또 나옵니까? 야, 징크스레를 또 보여주나요? 미안합니다. 아펠리오스. 조금 급했네요. 아펠리오스. 어찌됐건 이 렉사이에게 갱홍할 수 있는 챔피언을 다 구성하면 되거든요. 그 중심에 또 렐과 아펠리오스도 중력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역시 클리어의 나르는 저격해줘야죠. 나르벤. 나르로 4승을 챙긴 DRX. 이러면 어떻게 보면 리스가 레넥톤을 고르겠다는 의지도 보이는 거거든요. 자, 레넥톤 팬. 그렇죠. 나르를 밴해줬기 때문에 레넥톤 밴은 할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돼요. 이게 리스가 새로운 카드를 꺼낸다고 가정하면은 마스크가 먼저 나와야 돼서 그렇죠. 미드밴을 좀 활용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과연 오리아나. 오리아나 벤. 자, 신중하게 오리아나 벤. 마스크 선수가 사실 오리아나가 1라운드 때 최애였거든요. 그렇죠. 와인 선수 자세가 아주 멋집니다. 화보 같은. 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지금. 원래 오리아나 헤카림이 또 시너지가 좋아서 오리아나 할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이게 아지르는 이미 밴이 되어 있고 스탠딩은 지금 신드라, 조이, 빅토르 이 정도 남았는데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서 신드라 골라주면서 신드라 렉사의 시너지 한번 보여줄 가능성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스크 선수가 보통 그러니까 리스 선수가 약간 탑 카운터 픽을 했을 때 좀 좋은 챔피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카밀 미드를 끝까지 감춘다? 사실 마스크 선수 최근 보면 진짜 모르겠어요. 뭘 들고 올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뭐 신드라, 오리아나 뭐 이런 쪽으로 거의 뭐 굳는 게 아닌가 싶었으면 지금은 이제 뭘 할지 모르겠는 게 마스크고요. 와, 모데카이죠. 모데 원래 카밀 상대로 또 전통의 챔피언이긴 하죠. 혹시 르블랑? 마스크의 르블랑 나오나요? 렉사이 르블랑? 르블랑 한 번 나와서 깔끔하게 진 적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또 이번엔 렉사이니까 네. 갱호응의 신인 르블랑과 함께 미드 정글 게임 한번 시도해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한 번 더 르블랑. 또 헤카림이 있으면 스탠딩 미드 하기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저 날라오면은 생존기가 있어야 돼서. 자, 일단 헤카림과 신드라로 미드라인을 공략을 할 거거든요. 자, 마스크가 어떤 선택? 조이. 그냥 무난하게 한 번 더 조이. 자, 마스크는 조이로 1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1승 무패. 끝까지 고민은 하는 것 같아요. 자, 조이 픽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전체적인 한타의 구도를 좀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미드 정글 주도권으로 어느 정도 카밀이 성장할 때까지 조금 버텨줘야 되고요. 성장을 했을 때 아펠리우스랑 카밀이 한타 때 아펠리우스가 광역딜을 뭐 넣어주는 등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하나생명이 이기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생명은 역시 이번에도 장기전 메타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판은 어떻게 보면 아펠리오스 카밀 보면 장기전 메타고요. 렉사이를 보면 또 초반에 또 재미를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복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DRX는 참 좋아요. 이니시도 있고 앞라인도 있고
뒤에서 폭발적인 캐리를 할 수 있는 챔피언도 있고 여러 가지 육각형 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모데카이저라는 약간의 의외의 픽이 나왔습니다만은 상대 카미를 보고 뽑은 픽이기 때문에 DRX가 되려 좀 안정적인 픽을 가져갔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네, DRX 입장에서는 상대가 카밀에 뭐 투패까지 섞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모데카이저를 선픽해주는 모습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생명의 장점이라고 본다면 사실 바우트 선수의 렐은 챌린저스 리그에선 거의 승리의 화신입니다. 그렇죠. 일단 나오기만 하면 이니시에서 항상 멋진 모습 보여주니까요. 네. 바우트 선수가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잘하기도 하고 오늘 캐드 선수가 어깨에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탑도 그렇고 바텀도 그렇고 갱킹이 많이 필요한 매치업이라서 열심히 발빠르게 뛰어다녀야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두 팀 DRX는 지금까지 6승 8패를 달리고 있고요. 하나생명 e스포츠는 8승 6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권 싸움에 다시 한번 뛰어들 수 있을지, DRX는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을지 경기 속에서 확인하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DRX, 빨간색 레드 진영이 하나생명 e스포츠입니다. 네. 레드 진영 렉사이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탑 쪽으로 저 뒤쪽으로 타고 2스킬로 넘어가서 하는 갱킹?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챔피언인데 이 모데카이저가 무난하게 6렙 넘어가기 시작하면 갱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 초반 타이밍 때 한두 번 정도는 갱을 찔러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캐드가 먼저 레드 정글 쪽 출발을 준비합니다. 바텀 구도 자체가 사실 리시를 하고 안 하고가 막 바뀌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생명 입장에서도 바텀 리시를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조금 의외의 레드 출발이다라는 말씀을 곁들여 주셨고요. 그러네요. 리시까지 카밀이 도와주면서 오늘도 약간 황쪽 정글인가요? 네. 탑에서 그럼 약간의, 안 그래도 사실 모데카이저 뽑은 이유가 카밀 카운터로 보고 뽑은 건데요. 후반 라인전은 카밀이 좀 유리한데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카운터 느낌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 이런 태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오늘 전략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캐드 선수 일단 안정적으로 밑에 내려보내서 바텀 쪽에서 한번 힘싸움하자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아, 근데 리스는 사실 피오라를 트레이드 마크로 해서 그렇지 그냥 사람 자체가 약간 1대1에 특화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막 혼자 타워 밀고 이러니까 항상. 네. 이전에 또 카밀을 좋아했었고 4번이나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1승입니다. 1승 3패. 네. 예. 굳이 패까지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고릴라 해설의 어떤 배려심을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아인 선수가 되게 잘했죠? 신드라드 조이. 아인도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칼챔 위주의 선택을 많이 했었던 선수라서 그렇죠. 항상 그게 잘 풀렸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니까요. 이 라인전에서 태클 없이 최대한 잘 해줘야 되고 렉사이라는 챔피언 자체가 워낙에 동선도 다양하고 갱킹 시도가 굉장히 많은 챔피언이니까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인 선수의 그동안 미드픽을 보면 아칼리, 칼리스타, 이렐리아 이런 픽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 아주 일반적인 성향은 아닙니다. 강렬해요. 실제로 세트도 막 승률이 좋았고 이래서 네. 일단 또 정글러들이 반대쪽 시작을 하면서 무난한 흐름으로 가긴 해요. 렉사이도 갱킹보다는 일단은 풀캠 돌면서 성장 위주로 힘을 쓰고 있고요. 많이 밀어놓고 오. 이야. 아인이 초반에 좀 재미를 봅니다. 그렇죠. 또 넥사이가 반대쪽인 걸 알기 때문에 아래쪽에 와드를 하나 채워주면서 아인 선수가 조금 안전하게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생명 e스포츠 캐드 선수는 아래쪽 바위개를 가져갔고, 자, DRX는 위쪽을 하나씩 나눠 가져가는 구도로 이어집니다. 피치가 그래도 리스 갑자기 선수가 가쁘죠? 이를 아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한번 써주면 지금이다. 신호탄. 예, 작골, 그러니까 돌거북으로 한번 나오면 바로 스틸 생각이 렉사이 오고 있긴 하거든요. 예. 자, 속도전이에요. 렉사이 그가 오기 전에 빨리 먹고 청소하고 가야 되는데 일단 강타 오! 잘 시간이 썼고요. 좀 부족해 보이죠? 빨리 먹고 가야 돼요. 어중간하게 먹다가 카밀까지 오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일단 뭔가 반응이 이거 어디 이상하다. 갔어? 이상하다. 근데 카밀이 E를 쓴 것 같은데요? 카밀이 라인전에서 E를 쓴 것 같아서 자, 일이 지금 있긴 한데, 있었고. 네. 이러면 잘 살아갔죠? 큰 사고는 없이 잘 빠졌습니다. 이러면- 다 먹진 못했지만 제법 먹었고요. 네, 이런 키헤드 선수 기분 나쁘죠. 지금 빨리 어디 가야 돼요. 빨리 뭐 갱킹을 하고 칼날브레를 가든지. 이거 점화든 타이밍 조이. 근데 또 알거든요. 근데 정크라이가 없어요 지금. 전멸. 자, 전멸! 캐드에서 아인 전멸 이건 돼요. 평타로 마무리 지으면서 마스크가 캐드의 도움을 받아서 미드에서 퍼블을 기록합니다. 하나생명. 그렇죠. 이게 방금 딜 교환하면서 적군아이가 빠졌던 거를 캐드 선수가 정말 잘 노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 봤어요. 돌거북 뺏겼는데 자, 전멸도 쓰고 잡힌 거라서 자, 이 선수로서는 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더군다나 미드 잡았으니까 칼날브리도 카정 성공했고 지금 캐드 선수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바텀에서도 지금 뭐 CS도 서로 무난하게 챙겨주고 있고, 자, 캐드도 다시 정글 쪽으로 아래쪽 블루 쪽 정글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드 정글 주도권이 중요했는데 이렇게 되면 조이가 킬을 먹게 되면서 이거 신드라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헤카림은 남은 칼날브리 찌꺼기 정리하고 늑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렉사이 한 번 더. 근데 와드에 걸렸거든요. 알아요 지금. 적군아이만 아껴놓으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러면 위쪽 바위게에 핑이 찍히면서 렉사이가 건너가긴 하는데 헤카림은 그걸 알고 있고 먼저 먹고 도망가겠죠? 이것도 속도 싸움이네요. 알겠죠. 도망. 빠르게 가져가고 조용히 빠지는데 성공합니다. 헤카림 피치. 정글 속도도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네요. 네, 확실히 정글링에 좀 투자를 많이 했고 성장이 네. 빠른 피치라서 헤카림이 레벨 지금 거의 6렙 더 찍어가고 있고요. 역시 조이가 포탑 앞에서 춤추고 있어요 지금. 1킬 먹은 이후에 지금 좌우로 흔들흔들하면서 그렇죠. 또 이 렉사이의 도움으로 인해서 미드 주도권을 꽉 잡았기 때문에 마스크 선수 신나죠? 이거 신발 하나 신었을 뿐인데 뭔가 좀 아까와는 구도가 많이 달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더군다나 방금 강타를 쓰고 간 걸 주워와가지고 쓴 거라 네. W 스킬 적응 받아서 빠른 속도로 딜교도 하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주도권이 확 좋습니다. 첫 시작할 때 비스켓이 아니라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마스크 선수가 좋거든요. 타워 툭툭 또 포탑골도 얻어가고. 자, 마스크가 미드에서 슬슬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있는 분위기. 그렇죠. 지금 바텀도 어느 정도 CS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생명이 그리는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렉사이가 첫 번째 갱을 성공하면서 미드를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이가 주도권을 갖고 게임을 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용을 좀 빨리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확실히 DRX가 다른 쪽에서는 좀 불편한데 그래도 이제 초기의 목적이었던 모데카이저의 성장은 충분히 잘 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리스 선수 입장이 좀 답답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렉사이와도 잡는다는 확신은 못 하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하나생명은 미드 바텀의 힘을 기반해서 용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반대로 DRX는 탑의 힘을 기반해서 전령을 챙겨주는 그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수도 이제는 타워 쪽으로 오는 거 받아서 정리하는 쪽으로 노선을 잡죠. 이제 집을 갔다가 블루를 챙기고 나서 헤카림과 함께 조이를 조금 압박해주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렉사이는 지금 탑을 가도 모데카이저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에서 플레이를 할 것 같고요. 하나생명을 상대하는 팀들이 잘 풀릴 때는 뭐 오브젝트보다 더 중요한 게 마스크를 제압해라. 이거 순식간에 둘이 같이 맞으면서 이거 태연 들어가겠는데요 이러면? 자, 탈진 걸고 붙어주면서 천이를 와. 정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준 선수가 배치기로 두 명을 동시에 맞추면서 궁극기까지 이러면은 바텀 다 풀렸죠? 자, 이 킬이 조금만 먼저 나왔으면 드래곤까지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들겠습니다만은 드래곤은 하나생명 쪽에서 자, 그리고 바텀에서
킬을 야. 가져가면서 스스로 풀어내는 느낌. 깔끔한데요. 그렇죠. 전멸도 쓰지 않고 그냥 기본 배치기로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음 또 아펠리오스는 전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라가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령은 뺏기면 안 되거든요. DRX. 자, 근데 하나생명 쪽에서 투자가 먼저 이뤄졌고 위쪽에서 리스 합류합니다만은 저 이거 서로 오거든요. 바우트 3대 4, 들어갔어. 5대 3. 바우트 이거 들어갔어요. 바우트 들어갔어요. 이니시. 모델 모데 잘했어. 카이저. 바텀이 조금 모델 늦은 가져서 사이에 근데 모데 교전. 살아갔어요. 모데 살아갔어요. 그래도 클리어. 들어갔고 바우트 죽어요 이러면. 클리어 위치 바우트 바우트 끊고 죽었고. 살아서 나옵니다. 일단 네. 전령 먹고 도망. 이러면 준 선수? 아, 네 배치기는 안 맞았고. 이렇게 되면은 바우트 하나 주고 전령을 전령을? 먹으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바우트랑 전령을 맞바꾼 결과가 됐습니다. 네. 좋은 투자 값도 교환입니다. 5대5였고요. 네. 서포터기 때문에 네. 좋은 서포터기 교환이죠. 때문에가 아니라 네, 말씀을 좀 숭고한 조심해 주시면 희생으로 좋겠어요. 예. 챙겨갔습니다. 그렇죠. 네. 숭고한 이상. 숭고한 희생으로. 테스트 해봤습니다. 이렇게 네. 때 반응을 어떻게 하나 봤는데 네, 잘 반응하네요. 아, 화러처럼 그렇죠. 반응을 바로바로 해줍니다. 서포터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주 올바른 언변이었습니다. 어우, 네. 좋은 교활용. 그래서 그러니까 바텀에서 솔킬이 따이긴 했는데 용도 챙겨갖고 전령도 역으로 보고 확실히 좋아요. 그렇죠. 저 전령을 어디다 푸냐에 따라 또 게임이 바뀔 수도 있고 모데카이저가 방금 전멸이랑 궁극기를 다 썼기 때문에 렉사이가 지금 탑을 노려주는 모습이거든요. 오, 아니 이거 마스크 마스크를 전멸이 있었던 이거 거 아닌가요? 아이니 잡아냅니다. 야, 오늘 준 대박인데요. 준. 그렇죠. 오늘 준 선수 활동량이 와. 준이 앞서 술통 폭발도 그렇고 오늘 굉장히 어, 컨디션이 이거? 좋아 보이고요. 그래도 포탑 앞인데요? 모데카이저? 포탑 앞에서 모데카이저 와. 이거 한번 버티면 실드 리스 전멸. 타워 와. 어그로 이야. 살짝 밖으로 빠지면서 깔끔하게 결과적으로 갱킹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령까지 쓰면 이거 모데카이저 그러니까 카밀이 갑자기 이 돈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신드라 이거 카밀이라도 못 먹게 앞으로? 치고 가서 네 돈은 못 먹었나요? 자, 이거 쫓아내면서 지금 골도 못 들어왔죠? 네. 렉사이한테 들어간 것 같죠? 네. 와 렉사이가 잘 컸어요. 500원 차이로 지금 정글 잘 컸거든요. 그러니까 렉사이가 어느 정도 잘 컸기 때문에 딜이 나오는 편이라 어딜 가든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 첫갱 미드 쪽 첫갱을 성공했던 게 확실히 꽤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 게임이 양상이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성장할 선수들 다 양쪽 다 무난하게 크고 있고 아직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가고 있고 드래곤을 유일하게 하나 더 챙겨주고 있는 하나 이거 생명 어떻게 코치.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이거는 아니 좀 이거 갈고 캐드 물리면서 그럼 핀치가 살아갈 것 같은데요. 마스크가 이러면 조이가 완전 보이면 위험해요. 이거 마스크가 내려 갈 길이 없어지는데 와, 이거 살아요? 마스크가 이걸 살아서 마스크 살리가 클리어 돼요? 아 야. 이거는 숭고한 희생인가요? 아니면은 피해자인가요? 이건 사고죠. 네. 네, 미드 사고로 사고. 인해서. 사고 난 걸로. 네, 물론 사고 친 범인은 네, 잘 살아갔지만 뭐 요즘 정글이 왕이니까요, 사실. 의인이다. 네.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마스크 의인. 네. 남을 살리고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그렇죠. 사실 유통기한이 좀 짧은 렉사이는 죽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든 캐드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또 성장세가 또 살짝 꺾였어요. 조이. 노페옹이 정글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민원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직 네. 우리 노페 해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인권위원회에서 민원이 세게 들어오면 나도 은퇴는 서폿으로 했어. 이렇게 바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 이게 무분별한 케어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네. 상황에 따라 잘못을 인정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네. 방금은 확실하게 캐드의 잘못이었던 걸로. 하지만 뭐 캐드 선수가 분명 미드 갱킹을 통해서 풀어줬던 건 사실이니까 네. 쌤쌤으로 치죠. 그렇죠. 미드 도와줬으니까 네, 한 골 넣고 한 골 먹혔다. 그렇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데 지금 이게 캐드 선수가 잘 크긴 했는데 뭔가 이렇다한 막 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객의 발톱을 갖고 결국에는 렉사이는 한타에서 힘이 헤카림에 비해 압도적으로 안 좋으니까 뭔가 만들기를 해야 돼요. 라인전을 하고 있을 때 뭔가 렉사이의 진가를 보여줘야지만 이 픽의 의미를 좀 더 찾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렉사이가 성장하고 나면 사이드 쪽으로 좀 움직이면서 게임을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 사이드의 중심이 지금 카밀이거든요. 근데 카밀이 좀 힘들어요 지금. 모드 상대로 힘들고 그렇죠. 그렇다고 나중 가서 모대 잡으려고 둘이 가서 또 100% 잡는다는 확신도 또 못하거든요. 네. 자, DRX가 킬스코어 4대2로 조금 앞서고 있고, 자, 아직까지 바우트, 렐의 확실한 이미지는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첫 번째 용은 뭐 바텀 주도권이 있어서 잘 먹었는데 두 번째 용 같은 경우에는 바텀 주도권이 없는 상황에서 잘 챙겨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용 스택은 정말 잘 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이제 노페 해설이 하신 얘기가 계속 귓가를 맴도는데요. 초반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그리고 후반을 바라보는 챔피언들이 섞여 있다. 네. 근데 제각기 역할들이 다 된다면 초중반부터 경기 후반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타이밍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안 나오면 힘이 좀 집중이 안 되는 타이밍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붕 뜨고 있어요. 초반에 유리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용을 2개 챙긴 거를 바탕으로 해서 4용을 챙길 수는 있는데요. 하필 또 영혼이 바람 영혼이라 예. 네 이건 좀 아쉽거든요. 역시 또 미래를 내다보는 안전 보장 보험 한화생명 용 2개를 쌓아가면서 또 다시 연금 수령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아쉬운 연금이죠 사실. 네. 어제는 코르키 피오라라는 확실한 보험 수령금이 있었다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아펠리오스에게 좀 많은 거를 걸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만기의 환급금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있어야 한다 그렇죠. 라는. 천희 선수가 이번 시즌에 아펠리오스 첫 판이거든요. 그 전에 했던 전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펠리오스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아펠리오스의 기본은 내가 생존을 하면서 상대를 딜을 다 해야 된다. 네. 근데 또 아펠리오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한타 때 딜도 세지만 어느 정도 CC를 이용해서 한타를 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존재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DRX가 또 한 번 전령을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전령을 챙겨주는 피치. 이야 이 전령 좀 중요해요. 미드 타워 철거랑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상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자, 전령을 미드 쪽에 풀어주면서 미드 쪽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레드불처럼. 그렇죠. 이게 바텀 포탑을 포기하고 온 거기 때문에 꼭 밀어야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바텀에서 지금 웨이브가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드 1차를 잘 가져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생명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분이 조금 덜 나쁜 것 같습니다. 자, 이궁째 할 것 다 하고 갔고요, 전령이. 그래서 또 3용에서 또 대규모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장세를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대 대 카밀은 확실히 모대가 잘 컸다고 보셔야 되고 이 렉사이 대 헤카림은 한타 때 헤카림이 훨씬 좋고 미드는 성장세 비슷하고요. 그나마 원딜 쪽이 하나생명 기준 힘이 있는 편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좀 근소한 차이죠. 딱 말씀드린 대로. 근데 서폿이 골드가 좀 차이가 나네요. 600원 차이. 그렇죠. 어시스트가 그라가스가 3개. 어시스트 3개를 기록하면서 600골드 정도 차이를 벌려놓고는 있습니다. CS 3개와 어시스트 3개 해서 한 500골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그라가스 아직 1코어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내 입장에서는 상대가 돈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러면 용이 1분 남았기 때문에 이제 DRX는 이제 준비가 되어야죠. DRX는 용한타를 하고 싶을 거고 하나생명 e스포츠 입장에서는 렉사이의 가능성을 그러니까 렉사이의 장점을 활용하려면 사이드로 도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자, 탑 1차 타워를 얻어냈고 바텀에서는 자, 다시 DRX가 타워를 하나 더 얻어냅니다. 타워 2개씩을 주고받고 있는 양팀. 용 35초.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양쪽 어떤 선택을 할지, 용싸움을 할지, 사이드를 돌지. 일단은 하나생명 뭉쳤어요. 그렇죠. 일단 하나생명은 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렉사이가 유로 가면은 자, 다시 한번 상황 없이 뒤쪽으로 정리되고 있고
자, 일단은 경기가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담당 PD님께 불려갔어요.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예전 방송통신윤리위원회 심의 규정에 얽매여 있을 때 국장님께서 저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또 나를 소환하는구나 했더니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광고는 괜찮다고 합니다. 예, 우리은행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은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리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은행. 원뱅킹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원뱅킹. 자, 이번에 DRS 쪽에서 드래곤을 두드려주면서 원용을 챙깁니다. 우리 원뱅킹. 원용을 챙겨줬고요. 원용. 그렇죠. 역시 상대만 미래를 내다보는 거 안타깝다 이거죠. 청약저축 같은 또다시 적금을 듭니다. 지금부터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청약저축. 이동진 청약저축 치면 뉴스가 한 수백 개가 나와요. 오. 저는 아직 청약에 당첨이 못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셔서 그래도 해야 됩니다. 네. 예, 우리은행 가셔서 청약 통장 지금부터라도. 만드시고 월급 통장도 바꾸시고 미래를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쌓아가야 되는 이 양 팀인데 확실히 용을 좀 하나 챙겨주면서 기분 좋은 DRX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생명 e스포츠 용을 준 대신에 딱히 얻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기분이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렉사이가 진짜 그러니까 뭔가 캐릭이 점점 애매해지고 있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다른 정글러들이 보여줬던 무빙보다 지금 타이밍상 살짝 초반에 보여줬던 갱킹 능력이라든지 그 장점들이 살짝 지금 약해지고 있는 현 시점인데요. 그렇죠. 네, 시간이 갈수록 당연히 힘이 빠지는 챔피언이라서 그러니까 좀 마음이 심지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뭔가 나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대로 가면 헤카림이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뭔가를 할 각이 안 보이고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사이드에서 재미를 봐야 되는 렉사인데 카밀 쪽에 붙어서 사이드를 하기에는 모대가 너무 건재해요. 네. 그래서 본대 쪽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대에 붙어 있다고 해서 뭔가 딱히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렉사이는 이니시 스킬도 없고 포킹 스킬도 없고 CC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나요? 장점만 단점만 있는 챔피언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장점은요. 예. 1대1 대인전에서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 1대1 장점을 발휘하려면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네. 사이드가 막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결국 아까 그 조이가 대신 죽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그쵸. 뭔가 브레이크가 밟히면 안 됐었는데 그 장면을 조금 날려먹으면서 렉사이가 약간 이렇게 썩어가는 것 같습니다. 렉사이. 캐드 선수가 사실 비운의 정글러 중에 한 명으로 좀 많은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직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신장으로도 상대 미드를 막 죽이는 그런 모습 그럼요. 나왔거든요. 그때도 막 지역 번호 찍고요. 네. 뭐 부산 훌코 051 063 뭐 별 지역 번호가 다 나왔어요. 부산 찍고 뭐 대구 찍고 다 나왔었는데 대전 찍고요. 근데 결국에는 조이를 한번 잡아내면서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상대 미드 조이는 상대 전력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해왕이었거든요. 돌풍신짜오. 오늘도 캐드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초반에 탑갱을 좀 해놨으면 카밀 커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생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된 게 너무 아쉽고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 자객 발톱 자객 발톱검을 이용해서 카이사나 신드라를 진짜 그때 조이를 잡듯이 뭔가 암살하는 이런 그림을 한타때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번호 얘기를 듣더니 뭐 지역 번호 경기도를 넘어갔냐 뭐 말씀을 하시는데 경기도는 이제 031이잖아요. 네. 네, 1 어시스트가 03까지 안 나왔어요. 051, 05 네, 06 0 뭐 이렇게 8. 왔기 때문에 걔 기억으로 막 1, 10까지 갔던 것 네. 같은데 070까지 가면 큰일 납니다. 너무 응답전화. 일단 지금 스코어는 좋아요. 101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시기고 그렇죠. 저기서 조금 정체기가 지금 좀 오래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분 해설께서 렉사이에 대한 평가를 좀 냉혹하게 해주신 건 사실입니다만은 약간 형제 같네요. 저 칼날불이랑 땅굴에 들어가 있는. 네. 되면 먼 친척 같은 느낌. 그렇죠. 확실히 모데카이저 픽이 정말 좋았던 것 같은 게
카밀을 뽑았을 때 보통 사이드 게임을 좀 하면서 카밀을 풀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렉사이가 모데카이저를 갱을 가기에는 어느 정도 모데카이저가 너무 잘 성장을 한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은이 없으면 렉사이 잘못 덤비면 렉사이 끌고 와서 바로 잡아먹거든요. 아, 또 헤카림은 진짜 성장세도 진짜 좋고 아이템은 계속해서 나와서 한타 때 역할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렉사이가 초반에 갱킹도 성공하고 헤카림이 살짝 헤매는 동선도 나오면서 레벨링이나 뭐 여러 가지로 뒤처질 것 없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CS도 살짝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이제 레벨 차이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렉사이는 상대 팀의 치감을 또 챙겨주면서 최근에 보기 힘든 아이템이 나왔죠. 네. 실제로 버프가 되기는 했는데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아이템이기도 하고 화공 펑크 사슬검이었나? 네. 네. 개척자 캐드. 근데 저걸 가도 HP가 6,657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나 캐드는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밑값을 한다고 표현을 하시죠. 열심히 그렇죠. 바론 쪽으로 땅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막 이거저거 설계해놓기는 했거든요. 이게 캐드 그 자체예요. 네. 도면 건설 현장에도 어떤 도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캐드가 만든 도면은 확실합니다. 땅굴 현장. 상황에 이게- 따라 시야 잡고 도망가고 따라가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기 콩알탄을 타고 넘어가서 바론을 치는 그림이거든요. 리스. 이게 와. 태윤을 카이사. 여기서 잡아냈고 마스크 살았어요. 이러면 갑자기 싸움. 아니 아펠리오스? 로즈에 있는데 천이. 렉사이. 캐드 캐드도 핑퐁. 뒤로 빠지는데 성공했고 마스크가 막타대 때려봅니다만은 자 더 이상 킬 나오지 않습니다. 피치가 지금 잡혀있는 현재 상황. 태윤까지 이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하나생명 바로 한번 가죠. 야, 바론까지 이어서 근데 가나요 아펠이 이걸? 무기가 5대 좋아서 3인데. 금방 먹어요. 아펠리오스 무기가 지금 좋습니다. 이런 먹혔죠? 상대 정글 없고 여기는 렉사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렉사이 뺏길 리가 없죠. 와 역시 전승 렉사이. 네. 하나 생명. 와. 아니 이게 사실 카이사가 혼자 먹고 있다가 카밀한테 걸렸는데 카밀이 그걸 바로 반응을 해서 바로 죽였거든요. 순식간에 야, 네. 또 궁으로 도망가는데 끌려오고 여기서 또 추가 이니시에서 렉사이 이 조이가 살아가면서 천이가 프리디를 넣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니시를 들어가긴 했지만 이렇다한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 없었고 또 신드라가 멀었었기 때문에 이러면 하나생명 갑자기 연금 터졌죠? 그렇죠. 아인이 카이사를 살짝 지켜주려고 내려갔다가 한 발 늦게 도착하면서 그냥 딜로스가 돼버렸고 네. 자 중간 부분에서 미드에서 펼쳐졌던 싸움에서 큰 이득을 보면서 하나생명 e스포츠 연금 순영일이 다가옵니다. 야, 그래서 카멜도 갑자기 급성장해가지고 수은장 시티도 떴고요. 와. 아펠도 성장 다 했고 물론 렉사이는 초식이 있으니까 또 어그로 핑퐁할 수 있고 그렇죠. 아우트는 계속해서 싸움 잘 열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카밀이 혼자 1사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생명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리는 그림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리스는 피오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드 운영을 얼마든지 하고 리스 제압 부대가 출동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발 빠른 반응. 이러면 또 미드에 인원이 비었기 때문에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포킹을 할 거고요. 그렇죠. 포킹하다가 체력 많이 빠지면 한번 물어보고 모든 거 뒤로 빠지면 타워 밀고. 그렇죠. 바론 버프에다 수은장 시티 낀 리스가 사이드 주도권 잡아놨으니까 여유가 생기는데 피치 일단 달려요. 합류가 빨라요. 마스크, 헷갈림 마스크 속도전. 전혀 없고요. 일단 피치 조이 잡히나요? 캐드 합류. 마스크 살았어요. 마스크. 마스크가 이걸 견뎌냅니다. 와 근데 이게 4대5 한타인데 일단 아직 자, 안 끝났어요. 일단 클리어. 뒤쪽에서 자, 리스, 정글러드 뒤쪽에서 컷. 리스. 리스. 오. 준이 없는 상황인데 천이가 와. 잡힙니다. 또다시 하나생명 2대3 교환. 더 심하게 터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태윤 선수랑 클리어 선수가 조금은 막아준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4대1 교환 이런 각이었거든요. 각은. DRX도 그 와중에 잘 버티고 있고요. 첫 싸움 스타트 자체가 전멸이 없는 조이를 노리면서 되게 좋은 시작을 알렸는데 네. 마스크 선수가 생존했어요. 자 미드 2차 타워까지 밀어내는 한타가 여기서 나오고 피치의 이니시도 좋았거든요. 야, 캐드가 잘했네요. 그렇죠. 마스크가 위험할 때 들어가서 어그로 끌어주고 궁극기 핑퐁에 초시기까지. 야, 캐드. 할 것 다 하고 내가 여기서 가준다. 이건 이건 선수가 조이를 때릴 각을 보고 있었는데 렉사이가 그걸 막아주면서 캐드 선수 잘했습니다. 태윤 아인의 포커싱을 내 쪽으로 돌린 것만 해도 네. 상대 이니시를 무력화시켰고 마스크를 살렸고 리스의 합류 타이밍을 벌었습니다. 네.
그 렉사이가요. 렉사이가. 역시 전승 렉사이. 자, 이런 것도 벽도 넘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렉사이에 대한 좀 재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역할들을 잘해주고 있고 한타 때 또 원치 않는 상대 정글러가 걸었던 이니시의 반응도 굉장히 빨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좀 전체적으로 갇히게 된 DRX. 그래도 용스택은 포기 못하거든요. 1분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아니, 다시 호흡이 되나요? 그렇지. 으로 한번 흡수. 앞에 일단, 살았어요. 일단, 자, 렉사이도 야! 살짝 캐드. 태윤. 급하게 왔습니다만 그 전에 DRX가 먼저 정리하면서 이번 한타는 DRX가 기적의 한타 보여줍니까? 근데 마스크가 왔어요. 와. 헤카림. 2대1 교환. 아, 상당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각이었었는데 그렇죠. 조금 이 각에 비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또 캐드 선수 살아가지고 레드 카정했고요. 이쪽에서 또 리스 선수가 합류를 하면 네. 일단 억제기 타워는 못 막더라도 이거 장군봉군 주고받는 게 방금 2차 타워로 하나생명이 밀어놨더니 본진 억제 타워를 밀어내요. 억제기까지는 막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용으로 회전하는 DRX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일단 조이는 순간이동이 있고 헤카림이 8초기 때문에 아인 선수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집을 갔다가 순간이동으로 타고 오고 준이랑 클리어 선수가 앞에서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역으로 치는 하나생명. 이거는 헤카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자, 카림도 빠르게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타이밍이 나올지. 지금 할 생각이거든요. 왔어요. 자, 추가 부대 오는 이거 것 견제해주고. 자, 용 상태 확인했고. 피치. 일단 피치가 갈렸고요. 캐드부터 강타 싸움. 강타 강타 싸움 싸움. 누구요? 아, 아이카리. 피치가 뺏었어요. 하드리시 이거 강타. 바운드 들어가는데 호응이 바운드가 되나요? 근데 근데 호응이 안 돼요. 됐고요. 호응이 안 돼요. 바운드가 잘 묶었지만 캐드 핑퐁. 거기 빠졌고 캐드 쪽 잡힙니다. 이런 아펠레 스프리드라고요. 와. 자, 어. 이걸 또 하나 생명이 잡네요. 이거 끝나지 않았어요. 리스 들어왔고. 리스 궁극기. 궁극기. 이거 태연. 준 선수 배치기 피했고요. 아니 이러면 리스까지 끝나겠는데요? 에이스 하나 생명이 스포츠. 이야 하나생명. 와. 그동안 좀 굉장히 저희가 다른 얘기를 너무 길게 할 정도로 소강 상태가 있었는데 경기 막바지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두 팀. 그렇죠. 이러면 아펠리우스가 게임을 끝내는 그림인 것 같은데요? 네 끝났죠? 넥서스 깨면서 GG 깔끔하게 하나생명 e스포츠. 상대가 걸었던 타이밍에 장군멍군 주고받았지만 하나생명의 턴에는 카운터 펀치가 턱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꽂힙니다. 야 그래서 진짜 렉사이 저희가 렉사이 후반 가면 할 거 없다 했는데 그 마지막 한타에서 상대 진영으로 파고들어서 신드라랑 같이 자폭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 끌렸던 시선으로 인해서 나머지 라인들이 다 쓸렸고요. 한타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자, 어그로를 끌어주는 플레이가 아주 잘 나와줬고요. 합류도 상당히 제 타이밍에 잘 해줬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 자, 미드에서 초반에 좀 견제를 받기도 했었고 주고받고 잠깐만 DRX도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었는데 참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크게 더 세게 한 대를 맞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아펠리우스가 성장이 망했었던 거 아니고 잘 크고 있었는데다가 네. 수온 장식띠까지 갖추게 되니까 뭔가 한 번에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 나왔고 아펠리우스가 프리디라니까 모데카이저도 녹아버렸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가 제법 장기전을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끝난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네. 굉장히 소강 상태가 길었었는데 그 흐름을 끊었던 게 이 리스의 카밀이 카이사 혼자 욕먹고 있는 그 카이사를 그쵸. 잡아내면서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캐드가 이 첫 갱킹까지 렉사이 픽의 아주 강렬한 이유를 보여줬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는데 죽은 거고요. 여기서 준 선수의 좋은 플레이가 또 나왔었고 자, 천이를 끌어주는 자, 태윤. 이 플레이는 술통 폭발 한 방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바우트랑 같이 이니시 딱 열어가지고 모데카이저한테 렐이 희생당하기는 했지만 전령 딱 먹고 도망갔고요. DRX도 이 싸움까지 잘해줬고 준이 또다시 마스크를 당겨주면서 잠들기 전에 각다 만들어주고 킬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오늘 준 선수의 활동량이 정말 넓었죠. 네. 여기서도 스킬 연계 깔끔하게 해주고 상대 2스킬까지 흡수하면서
깔끔하게 잡아주고 나왔고요. 이게 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태윤에게 와. 아인이 이걸 지켜주러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미드에서 벌어졌던 싸움에 합류가 상대적으로 좀 늦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펠리오스가 프리디라는 구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어그로 핑퐁하면서 상대 몰아대고 바로 먹고 여기서 또 추가 이니시 열었는데 캐드가 또 밑에서 튀어나오거든요. 등장. 그래서 마스크 살렸고 아펠리오스 또 프리딜. DRX 앞쪽 라인 뒤쪽이 무너지면서 캐드가 할 거 다 하고 또 한 번. 뒤에서 카멜이 딱 나타나면서 카이사 와. 쫓아내고 정리가 되는 그림으로 이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수온으로 어떻게든 아펠리오스 살아갔는데 카이사가 집요하게 쫓아서 잡았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DRX가 괜찮은데? 그렇죠. 좋은 라는 싸움. 말이 나왔었죠. 근데 또 리스도 여기서 와. 살아가고. 아, 이 안타. 그렇죠. 중간 허리라인에서 바우트가 싸움을 딱 열었고요. 여기서 캐드 선수의 위치를 보시면 옆으로 들어가서 카이사랑 신드라 같이 있는데 신드라를 공격해주면서 그런 와. 가 사실 조금 늦나 싶었거든요. 네. 네. 그런 와중에 리스가 또 마무리하고 추가 진입. 날아가서 와. 끝이 안 났어요. 리스가 있기 때문에 리스의 이 스킬을 활용한 접근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하나생명 e스포츠와 DRX가 하나생명 e스포츠의 경기, 하나생명 e스포츠가 마지막 한타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만은 DRX의 데이터도 참 아쉽네요. 신드라도 참 오열각이고요. 그렇죠. 초반에 갱을 당하긴 했지만 무난한 성장과 함께 계속해서 스킬 활용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그래도 PT 선수가 헤카림으로 이니시도 잘 열었었고요. 뭔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용에서의 인원 배분 실패가 진짜 너무 뼈아픈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아쉽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중일관 잘해주던 태윤 선수를 리스가 순식간에 잡아들면서 약간 일반적인 저희가 시야에 보이고 나서 반응하는 그런 속도감이 아니었어요. 접근 속도가. 그렇죠. DRX가 항상 태윤 선수가 잘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리스 선수가 그 태윤 선수를 잡아주는 것부터 해서 게임이 확실히 굴러갔습니다. 자, 당신만을 생각하는 하나생명 e스포츠. 자, 결국 1승을 더 추가했습니다. POG는요 리스! 카밀을 통해서 상대 카운터든 뭐든 상관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리스는 역시 사이드 운영의 기재였고 1대1에서 또 암살자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시작이 정글 리시를 하면서 조금 불편한 시작을 해서 라인전이 좀 힘들었는데요.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회를 잡은 그 순간 진짜 과감하게 전멸을 활용했던 거, 그 용에서의 그 플레이 좋았고요. 한타 때마다 다른 선수들이 판을 정말 잘 깔아줬어요. 근데 그 안에서 뛰어놀았던 건 리스였습니다. 자, 이번 시즌 세 번째 POG를 받는 리스인데요. 3킬 0데스 2어시스트. 이 난전 속에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킬 0데스 이어시면 뭔가 애매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저 3킬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3킬이 적재적소였고 태윤을 끊어낸다든지 뭐 상대 메인 딜러를 물어주는 3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사이드 운영에서 보이지 않는, 킬스코어에서 보이지 않는 상대를 곤란하게 하는, 상대의 허점을 만드는 역할도 충실히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선수 칼챔을 이렇게나 잘 다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레넥톤도 잘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오른을 한번 해서 진 기억이 있는데 네. 탱커를 좀 하는 플레이들도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자, 중계진들은 저는 이제 만장일치로 탑에 투표를 해줬습니다. 리스 선수가 역시 피오라뿐만이 아니다. 역시 칼챔이라든지 1대1에 능한 챔피언만 지어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렇죠. 확실히 리스 선수가 예전에는 그런 사이드 챔피언 했을 때 사이드만 둘 다 망했었는데 네. 오늘은 합류도 해주면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생명 e스포츠. 자, 리스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리스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아주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2라운드 돼서 아주 물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한 번 POG 받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 게임을 이겨가지고 너무 좋네요, 진짜. 그냥 네. 어떤 말밖에 표현이 안 돼.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 골드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 뭐 다른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본인들도 이 게임 좀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느낀 순간이 좀 있었나요? 네, 초반부터 조금 약간 말리고 시작한 느낌이라 게임이 흐름이 좀 안 좋다고 느껴졌었는데 전체적으로 기회를 잘 봐서 그래도 역전했던 것 같아요. 기회가 좋았다. 그 가장 본인이 생각하는 1번 기회가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용에서 이제 마스크 선수가
딱 콜을 해줬었거든요. 그 네. 카이사 혼자라고. 그래서 네. 과감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걸 보고서 진짜 이야. 질풍같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달려들었거든요. 아인 선수가 사실 도와주려고 그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안에 순식간에 정리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리스 선수 오늘도 이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1대1에는 뭐 피오라 아니어도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모델 카멜 구도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스포에다 히드라 뜨고 그 수은까지 뜨면 사이드를 무조건 이긴다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용 저희가 초반에 잘 먹어놨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용 줘서 시간 끌고 그때까지 성장했던 것 같아요. 역시 또 용으로 또 이야. 미래를 또 내다봤습니다. 그렇죠. 네. 칼챔 관련해서는 진짜 해박한 지식이 좀 눈에 보이는데 혹시 요즘 메타에서 또 탱커 챔피언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오른 네. 말고 또 다룰 수 있으신 챔피언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선보이신 적이 없으니까 지금 뭐 궁금해요. 잭스, 피오라, 레넥톤, 카밀, 아트록스 뭐 이런 위주의 팩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이온하고 뭐 그라가스나 나르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대회에서는 잘 안 났네요. 사이온도 있고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있다. 그럼 저는 이제 사실 캐드 선수가 없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리스 선수가 생각하시기엔 렉사이는 어떤 것 같으신가요? 엑사이가 그 나이도가 높은데 이제 엄청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잘 굴려야 되니까. 난이도가 높은데 근데 이제 캐드 그걸 선수 캐드 선수는 잘하니까 오, 오늘 몇 점? 10점 만점에 오늘- 캐드 선수의 오늘 렉사이 몇 점? 한 8점? 8점. 야. 오. 네. 평소에 캐드 선수의 렉사이만큼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성룡이 형 이게 원래 실력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 렉사이가 약간 정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팀워크이죠. 네. 내부적으로는 확실히 좀 느껴지긴 느껴졌다. 실제로 한타 때 진짜 대단한 활약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한타 때 뭐 해주면 다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리스 선수 POG 최근 들어서 더욱더 많이 받고 있다. 2라운드 들어서 더욱더 펌이 좀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컨디션 관리도 많이 하고 스크림하면서 피드백한 거 기억 잘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성장 잘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1라운드 때 좀 마스크 선수에게 관심이 좀 많이 쏠렸었잖아요. 그때 좀 질투는 나지 않던가요? 어땠습니까? 질투 같은 건 안 나고 든든했어요. 마스크 때문에 든든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자 우리 리스 선수 우리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프로 가서도 꼭 1, 2위 잘 해볼 테니까 잘 봐주세요. 네, 개인적인 리스 선수의 목표가 있다면 롤드컵 진출? 롤드컵 진출. 플레이오프의 어떤 목표를 물어봤더니 롤드컵 롤드컵. 진출 나왔습니다. 또 롤드컵에 또 다녀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리스 선수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경기력 선보이시기를 저희 함께 응원하겠고요. 말씀하신 꿈 꼭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생명 e스포츠의 리스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보통 막 먼 꿈을 저희가 요구를 해도 네. 선수들이 막 일단 뭐 1승을 더 네. 하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리스 선수는 플레이오프 진출 몇 등? 예, 그랬더니 롤드컵. 자신감 있죠. 그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목표치가 높은 게 좋은 거고요. 저는 이제 리스 선수를 봤을 때 전형적인 탑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가장 약간 그 느껴지나요? 성향이라던가 약간 말투가 좀 온화한 걸 봐서는 좀 좀 다른 탑인 것 같아요. 그럼 다른 탑들은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온화하지 않고 제가 겪은 탑들이 몇 명 성향이? 있는데 좀 힘든 친구가 좀 있었거든요. 누구라고 말씀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겠죠. 네. 동의하시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예상은 됩니다. 누구를 말하는지. 네. 누구와는 좀 다르다 얘기를 했습니다. 참 선수들이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꿈을 키워가는 그림을 보면 저희도 같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선수 생활을 했던 우리 강범현 해설도 그리고 오랜 코치, 감독, 뭐 해설 모든 커리어를 다 수집하고 계신 노페 해설도 보면서 좀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럼요. 리세 선수의 이 성장성도 정말 라운드 초반부에 비하면 진짜 많이 발전했으니까요.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의 발전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네 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